본 방송은 성남문화재단 마을미디어 지원사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주파수로 있는 세상, 주버스. 주버스 성남 2023 세상을 잇다.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그 무렵 대학생이 된 사람들은 그야말로 우울한 캠퍼스 생활을 했는데요. 이제는 서서히 일상을 회복하면서 학생회도 조직하고 학생들의 문화를 회복하려는 모습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들이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 MT를 가려고 하는데 그 방법을 알려주는 선배가 없어서 MT 가는 방법을 모르는 문제. 과거의 MT 문화가 끊어졌기 때문이겠죠? 코로나에 맞춰서 새로운 비대면 문화가 생겨났지만 일상이 회복되면서 곳곳에는 잊혀지거나 잃어버린 문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바로 과거를 찾아보고 현재로 이어나가면 됩니다. 잠시 멈췄던 문화의 끈을 미래로 다시 엮어볼까요? 문화 아틀리에 인 성남. 안녕하세요. 주버스의 표영신입니다. 문화 아틀리에 인 성남은 성남의 문화 이야기, 문화 소식 등을 전합니다. 주버스의 하윤솔님, 박보경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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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나요? 윤솔님? 네, 저는 성남의 이름 이야기와 문화 이벤트 소식 가져왔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보경님은요? 네, 저는 공연 소식 2개 하고 공모전 소식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두 분의 이야기 빨리 다 듣고 싶습니다. 윤솔님 먼저 들어볼까요? 성남의 이름 이야기를 준비하셨다고요? 어떤 걸까요? 네, 먼저 저희가 성남의 마을 미디어 아니겠습니까? 또 올해가 성남이 시로 승격한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 성남이 성남으로 불리웠는가 간단하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생각해보니 저도 성남에 살고는 있지만 왜 성남이지라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네요. 보경님은 어떠세요? 왜 성남일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글쎄요, 저도 거기까지는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빨리 알려주세요. 네. 사실 성남이 처음 시작된 것은 광주에 성남 출장소가 생겨나면서부터였는데요. 그때 이름을 성남이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바로 남한산성의 남쪽에 있다라고 해서 성남이라고 불리워진 거죠. 남한산성하고 연관이 있었군요. 그러고 보니 남한산성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리네요. 네, 맞습니다. 다시 역사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자면 고구려를 떠난 비류와 온조가 각자 나라를 세우러 떠나는데 위례를 도읍으로 한 온조만이 이 나라를 건국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만큼 이 남한산성이 지리적 위치가 좋았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무엇보다도 병자호란 때도 남한산성이 워낙 난공불락의 지형적 위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청나라에서도 쉽게 공격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청나라에서는 이 남한산성을 보수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걸고 수시로 보수의 흔적이 있었나 살폈다고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위례에 살고 있는데 자부심이 뿜뿜 생기네요. 그러면 실제 성남의 한자도 도읍성의 남역 남자를 쓰는 건가요? 네, 아주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무슨 성 할 때, 그러니까 남한산성의 성에 남역 남자를 써서 성남으로 이름이 지어진 것이죠. 저희가 정말 좋은 지리적 위치에 살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이미 성남의 터가 좋다는 것이 백제의 온조 때부터 검증된 것이 아닌가 하는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저도 동의합니다. 네. 네, 성의 남쪽에 위치한 성남 이름에 대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문화 이벤트 소식도 들려주세요. 네, 오늘 저는 미술관 소식 2개와 독립영화 이야기 하나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 미술관입니다. 4월 7일부터 6월 25일까지 성남 큐브 미술관 기획 전시실에서 헬로펫 또 하나의 가족이 전시 중에 있습니다. 곽수연, 금혜원, 유애리 등 반려동물을 주제로 작품 활동을 하며 주목받고 있는 작가 11명이 전시에 참여했는데요. 반려동물의 존재적 가치와 인간과의 공존, 상생에 대한 고민을 담은 회화, 사진, 영상, 조각 작품 350여 점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또 전시와 연계해서는요, 반려동물을 주제로 예술 체험을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5월 10일부터 성남 아트센터 아카데미를 통해 진행되는데요. 명화 속 동물 이야기를 다룬 인문특강, 반려동물과의 사별을 겪은 이들을 위한 미술치료, 어린이 대상의 반려동물 그림 그리기 등의 강좌도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전시회의 기획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너무 신선한데요. 반려동물이 예술의 영역까지 함께하고 또 전시와 연계된 체험 프로그램까지 있다고 하니까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분들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윤솔님, 미술관 소식 하나 또 있으시죠? 네, 역시 성남 큐브 미술관 소식인데요. 성남문화재단은 지역에서 창작 활동을 하는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전시 기획을 진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올해 2023년에는 성남 중진작가전 첫 번째 전시로 신미선 작가의 여행자의 시간을 선보이는데요. 지난해 있었던 신미선 작가의 개인전이었죠. 여행자의 시선의 뒤를 이어 작가의 현재와 지난 작업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3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행자의 시간은 성남 큐브미술관 반달 갤러리에서 진행되며 전시 기간은 4월 14일부터 6월 11일까지입니다. 끝으로 독립영화 상영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성남 아트센터 큐브 플라자에서는 오늘이죠. 4월 20일 저녁 7시에 영화 바람아 안개를 걷어가다오를 상영합니다. 이 영화 바람아 안개를 걷어가다오는 2020년 20회 전북 독립영화제 옹골진상 대상, 또 21회 전주국제영화제 한국경쟁부문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영화는 군산행, 태평산부인과, 희망을 찾아서라는 세 개의 서로 다른 단편을 하나로 묶어낸 장편 영화인데요. 극중 엄마 혜정 역할을 맡은 김혜정 씨는 감독의 실제 어머니라고 하십니다. 이 영화 상영 후에는 신동민 감독이 참석하여 관객들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고 하니까요. 영화에 꿈이 있으신 분들, 또 독립영화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람 신청은 성남미디어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고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네, 2가지 소식 함께 전해주시느라고 감사합니다. 네. 네. 지역의 예술가들 작품을 지원도 해주고 저희가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도 마련이 된 좋은 전시회 소식이었고요. 독립영화는 영화제를 가야지만 볼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랐습니다.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윤솔님. 네. 자, 그럼 오래 기다리셨죠? 보경님 준비하신 소식은 공연 소식과 공모전 소식이라고 하셨는데요. 소개해 주시죠. 네, 정말 오래 기다렸습니다. 네, 저는 연극 공연과 영화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올해도 성남 아트센터의 연극 만원 시리즈가 시작되었어요. 이름처럼 만원으로 대학로에서 인기가 있었던 무대를 보실 수 있는 기획인데요. 이번 무대는 다양한 세대의 공감을 이끌어낸 복길 잡화점이에요. 나름대로 10년을 가지고 30년 넘게 잡화점을 운영해온 아버지와 더 이상 잡화점은 트렌드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아들과의 갈등 속에서 엄마가 치매에 걸린 것을 알게 된 가족이 엄마의 기억을 찾아주기 위한 프로젝트를 벌이며 겪는 잔잔한 웃음과 따뜻한 가족애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이야기예요. 네. 이 복길 잡화점은 성남 아트센터 앙상블 시어터에서 4월 29일 30일 2시 6시 전석 만원으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줄거리를 좀 들으니까 바로 예매를 하고 싶어집니다. 네, 저도요. 제 가족 모두 데리고 가고 싶은데 아직 네. 좌석이 남아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이렇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언제나 느낄 수 있는 것. 그게 또 바로 가족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그 다음은 영화 소식인가요? 네, 성남 미디어 센터는 단편 영화, 독립 영화의 산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영신님, 독립 영화 벌새 아시나요? 아니요. 저는 죄송하게도 독립 영화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어떤 건가요? 잠시만요. 저는 이 영화 들어봤습니다. 알려주세요. 네, 요즘에 굉장히 유명한 핫한 배우 김세벽 배우가 출연한 걸로 아는데요. 아닌가요? 네, 맞아요. 네. 역시. 네. 성남 미디어 센터의 제작 지원으로 태어난 영화였죠. 베를린 영화제, 부산 영화제 등 세계 유수의 영화제에서 25관왕이나 했던 유명한 영화예요. 네. 그렇군요. 네. 벌새 말고도 많은 독립영화들이 성남 미디어 센터의 제작 지원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이번 4월에 개봉한 사랑의 고고학이라는 독립영화 역시 전주국제영화제, 서울독립영화제, 예태보리 국제영화제 수상작으로 얼마 전 성남 미디어 센터의 독립영화제에서도 상영되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완민 감독은 고고학자와 연애,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복합적인 심리 상태와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하려고 했다고 해요. 새로운 연애에 대한 용기라는 해석도 있는데 궁금하시죠? 네, 정말 궁금합니다. 네. 독립 영화가 영화관에 상영되는 것도 너무 대단한 일인데요. 성남 미디어 센터에 제작 지원까지 있었다고 하니 더욱 궁금해집니다. 주연 배우는 혹시 어떤 분이실까요? 네, 배우 옥자연 씨와 기훈 씨가 주인공인 영실역, 인식 역을 각각 맡으셨습니다. 옥자연 씨요? 네. 아까 벌새 김세병 님도 또 지금 이 사랑의 고고와 옥자연 님도 최근 퀸메이커라는 드라마로 네. 주목받는 배우들인데요. 반가운 이름을 들으니까 더 설레고 또 더 보고 싶어지고 그러네요. 네. 퀸메이커 드라마인가요? 네네, 맞습니다. 저 아직 드라마를 보지 못했는데 얼른 이 드라마도 보고 사랑의 고고학 영화관에서도 만나보고 싶습니다. 네. 네. 마지막 다음, 소식. 네. 전해주시죠. 네. 이렇게 국제영화제를 석권하는 영화를 배출해내는 성남 미디어 센터의 제작 지원 공모 소식이에요. 미디어 크리에이터 모집 제작 지원 공모전인데요. 온라인 컨텐츠, 다큐멘터리와 같은 뉴 미디어 관련한 다양한 분야에서 총 상금 3,400만 원 규모의 지원이 주어진다고 해요. 와, 대단한 규모네요. 네. 주제는 성남이나 경기도 관련 미디어, 문화예술교육, 사회, 환경이고요. 자격은 성남시와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재직, 재휴학 중인 크리에이터예요. 응모 기간은 4월 12일부터 28일까지라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두르셔야겠어요.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두 분이 소개해 주신 것만으로도 성남의 보고 즐길 문화 요소가 정말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말씀해 주신 것들 중에는 꼭 가보고 싶은 곳도 있어서 들으면서 저는 메모를 좀 해뒀습니다. 오늘 두 분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 아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정자교, 불정교 전면 통제로 현재 버스 운행 노선이 임시 우회되고 있습니다. 정자교 운행 중인 마을버스 2개 노선과 불정교 운행 중인 광역, 시내, 마을버스 8개 노선이 교량 통제로 임시 우회 운행 중입니다. 우회 기간은 지난 5일부터 교량 통제 해제 시까지인데요.
정자교에서 국내교 쪽으로 향하는 우회 운행 마을버스는 109번, 109-1번이 있고요. 불정교 쪽에서 금곡교 쪽으로 향하는 우회 운행버스는 시내버스는 220번, 720-1번, 720-1A번, 마을버스로는 111번, 111번 맞춤형, 117번, 그리고 광역버스는 3500번, 7007-1번 버스가 있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배차 간격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가 소식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성남 분당 지역 탄천변 불정교, 순회교, 금곡교, 국내교 4개 위험 교량 보도부가 전면 철거 후 재시공됩니다. 그 밖에 정자교를 제외한 18개 탄천 횡단 교량 보도부의 긴급 정밀 안전진단 최종 결과는 21일 나올 예정이지만 기존 보도부 보강으로는 시민의 불안감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다는 판단에 전면 재시공을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성남시는 이 같은 긴급 안전조치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35억 원을 투입했고 1차 추경 예산에 40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남시에서는 저출산 인식 개선 홍보를 위한 창의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시민들의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2023년 성남시 저출산 극복 콘텐츠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공모 분야는 영상, 웹툰, 그림, 사진, 캘리그라피 5개 분야이며 성남시민, 성남시 소재 학생,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습니다. 공모 기간은 4월 10일부터 5월 26일 저녁 6시까지이며 제출 서류는 공모 신청서, 정보 제공 동의서, 작품 원본 각 일부씩이며 제출은 담당자의 이메일, 방문, 우편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성남시에서는 생활문화동호회의 주요 사업으로 성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생활문화동호회들의 네트워크 활성화, 신규 클럽 발굴 및 기존 동호회와의 소통과 화합의 자리를 마련하고 일반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통한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에 이바지하고자 2023년 생활문화동호회 한마당을 공모합니다. 공모 대상은 공연, 전시, 교육 등 생활예술 프로젝트이며 2개 이상의 복합 장르 프로젝트, 우리 동네 소공원 공연, 성남시 및 성남아트센터 공간 활용 상설 공연, 문화가 있는 날 프로젝트, 타 장르끼리의 콜라보 공연입니다. 공모 기간은 4월 18일부터 25일까지이며 접수 기간은 4월 24일, 25일 저녁 6시까지 이틀간 가능합니다. 접수 방법은 우편, 이메일 접수만 가능하며 방문 접수는 불가합니다. 심사 결과 발표는 27일 목요일 예정이며 성남 생활문화동호회로 3개 이상으로 구성된 네트워크 팀에는 가점을 부여합니다. 다음은 스페이스 챌린지 2023 축하 비행 소식입니다. 공군 에어쇼팀 블랙 이글스는 스페이스 챌린지 2023의 축하 비행 행사를 선보입니다. 사전 행사는 4월 21일 오전 10시부터 10시 40분까지, 또 오후 2시부터 2시 40분까지 2회에 걸쳐 진행되며 본 행사는 4월 23일 오전 10시 5분부터 10시 30분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행사 중에는 비행 소음으로 시민 여러분의 불편이 예상되오니 이 점 미리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나오고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닌 지금 시점에 전시회나 영화 소식이 나온다는 건 수요가 없던 그때에도 누군가는 문화예술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 아닐까요? 주버스 문화 아틀리에인 성남.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버스의 표영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